사람들의 기억, 기록, 그리고 흔적들을 이렇게 전시한 곳인데, 개인의 사적인 박물관을 만든다면 나는 어떤 것을 보관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진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으로 기획된 전시고요. 그 기획에 의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작업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이동건 작가님, 다큐멘터리 작가로 유명하신 이동건 선생님과 공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그러면 기수가 따로 있나요? 저희는 기수는 따로 없고요. 그냥 인연, 좋은 인연으로 만난 분들끼리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진공간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란 이름이죠?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진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어떤 사실의 뜻과, 그리고 리얼리티라는 뜻의 사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품을 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내 나이였을 때 내 기분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무치는 감정이 드시는 거죠. 그때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의 나라면. 하지만 그때 나는 엄마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해안의 감정들, 그리움들, 그런 감정들을 유품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섞어 놓음으로써 그런 그리움과 해안들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 분석을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하면서도 또 모양적으로 너무 예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도시락통이거든요. 아, 이제요? 네, 여기서 도시락을 담아 다니고 있는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걸 잘 아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이거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이런 거 담아놔서 아는데, 실타래 같은 거 담아놨어요. 반죽고리, 이런 뭐 실타래, 뭐 바늘을 보면서 엄마의 흔적들, 온기,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뜻이죠. 저거는 뭐죠? 광목 쓰시던 광목선인가 봐요. 옛날에는 잘 옷을 또 지어서 직접 입으시고 하셨으니까. 그쵸, 옛날 그쵸. 어머니들이. 평생 화려하고 이런 삶을 품고 오셨대요. 동경을 해오시고 또 열심히 또 일하셔가지고 또 그런 삶을 또 누리고 계시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삶을 꿈꾼다 이러면 좀 포장을 하잖아요. 또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또 솔직하시고 그런 성품이어서 나는 그렇다. 나는 그런 삶을 꿈꾼다. 네. 그런 것을 이제 과감없이 표현을 하셨어요. 사진 위에 이렇게 뭔가 좀 콜라주라고 해야 되나? 뭐 잘라서 또 붙이셨는데? 좀 더 강조를 했죠. 강조의 의미. 네, 좀 더 강조의 의미.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멀리서 보이면 그게 부각이 안 되니까 그걸 또 이제 다시 또 찍어서 이렇게 부각이 되도록 다시 이제 붙여놓으셨죠. 이런 뭐 빛이 번지는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거는 선명하지 않은 그림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런 빛이 번짐을 좀 더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개인 필터를, 자기만의 필터를 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꽂아서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을 증폭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 안에서 편집을 해서 넣어서 했어도 될 텐데 굳이 꼭 액자 위에, 유리 위에 이렇게 붙이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좀 더 강조하는 거죠. 더 안에 이제 유리 안에 같이 더 안에 들어있으면 표시가 좀 잘 나지 않고. 부산에 있는 삼복도로, 그 중에 이제 지붕. 예, 많은 사람들이 삼복도로를 찍고 있는데, 뭐 골목들을 찍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찍는데, 제가 이게 이제 돌 지나고 부산에 피난을 와서 살았던 곳이거든요. 예, 1952년도에 부산에 내려왔으니까 51년도 태어나서 그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예, 그때 산. 지금은 여기 안 사세요? 아니죠. 예, 한참 전이죠. 1970년도까지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살았던 어떤 그 할 때 상당히 많이 변했어, 사실은 그때보다. 그쵸. 지금은 훨씬 더 좀 현대적으로 다 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히 지붕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게 지붕은 그 살아온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뭐 대본도 하나의 표현일 수 있지만은 더 내밀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지붕은 살아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찍었고요. 또 이게 삼복도로는 이제 우리 지상에 그냥 걸어다니면 지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다른 건물에 올라가서 보는지 뭐 이렇게 삼복도 이렇게 비탈지니까 제일 위에 길로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집의 지붕이 다 보여요. 그럼 그 밑에 골목에서 내려와서 보면 그렇죠. 그 밑에 지붕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서 지붕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찍었던 걸 보아서 이제 이 부분만 전낸 겁니다. 그 뭐 보면 다 그래요. 이게 보면 이 지붕에 법당으로 만들어서. 여기 뭐 온갖 가재도 또 뭐 장독 같은 걸 지붕을 일부를 할애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골목을 하나 두고 양쪽 대비해서 좀 찍어간 거예요. 예. 여기 뭐 그래 많이 하지만 옥상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채소밭 같은 거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체육관은 만들어요. 헬스장인데 거의 뭐 이제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냥 저 녹이 다 쓴 상태에 지나가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이 지붕에 이 물통 원래 물통인데 이게 반을 잘라버리면은 이제 상수도가 보급이 되니까 저걸 많이 안 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잘라버리면 거기다 뭐 해가지고 여기 고추도 심고 뭐도 심고 해서 요거는 뭐 주로 이제 장독대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그림 같아요, 이거는. 예, 네, 그림 같아요. 이게 좀 청색 있고 이러니까 특히 또 이게 이제 흐린 날에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대표로 하자고 뽑은 게 정말 이거 볼 때 그 옛날 추억들이 너무 애잔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선생님 어디예요 찍은 데가? 이 삼복도로가 부산 안창마을부터 감천까지인데요. 예, 주로 감천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안창마을에서 이제 한 초량 이런 정도까지는 이게 매번 출사 나갈 때마다 이렇게 끊어서 한 번에 다 다닐 수는 없고 이렇게 요만큼 가면 다음 주는 또 이렇게 가고 끊어서 쭉 했죠. 선생님은 사진을 좀 오래 하셨나요? 아니 오래 하지 옛날에 좀 했는데 그동안 눈도 좀 나쁘고 시력도 나빠서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왜 노안 수술하면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지금 1.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좀 수월해지니까 이제 해보자. 다시 또 오히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감사합니다. 젊은 분이세요. 30대 초반이시고 이번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대요. 본인의? 네, 본인의 나의 박물관에 어떤 것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이제 불화가 잦아서 싸움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항상 그런 부모님의 불화를 지켜보며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앨범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모두 다 웃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앨범 속에 다 들어있어서 나의 기억 속엔 슬펐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지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앨범 속에 환하게 웃고 있던 어떤 시절의 모습들 그리고 엄마가 남겼던 그 앨범 속에 코멘트들이 여기 다 있어요. 코멘트들 이렇게 말하는 마른 편이어서 이 코멘트 보면 너무 엄마가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했다라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관람객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엄마가 정말 그 아들 너무 사랑했구나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저는 이렇게 사진 붙여놓은 걸 보니까 예전에 왜 우리 어머님들은 집에 마루에 액자 위에다가 네네. 사진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네네. 우리 가족 사진 붙여놓고 뭐 어르신들 사진도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재현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손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보이도록 포토샵 작업을 다 했대요. 그래서 이 바닥을 보면 우리 옛날에 보던 이 앨범에 맞네.
앨범의 표시들. 근데 이게 다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오리거나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컴퓨터를 이용했지만 수작업이죠. 되게 아날로그틱하게 잘 재현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디지털의 수작업으로 이렇게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앨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포토샵 작업으로 마치 가위로 이제 오려서 이렇게 붙인 것처럼 이렇게 다 작업들을 다 한 거죠. 꽤 괜찮은 작품이에요. 네, 그렇죠? 꽤 괜찮아요. 굉장히 온도도 좋고. 알겠습니다. 또 이거 보시면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행복한 순간만을 담을까? 예. 이거는 이제 폴라로이드로 작업한 건데 그 10년 된 폴라로이드 옛날에 쓰던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작동되려나 하고 이제 찰컹 눌렀는데 작동은 돼요. 근데 이제 나온 이미지가 이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 뭘 보고 찍긴 했는데 네네, 뭘 보고 찍긴 했는데 그 형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렇게 아주 모호한 형태로 나왔는데 이 자체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가라앉은 기억의 형태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이 기계는 이제 못 쓰게 됐나요? 이거 이후로? 아니요, 왜냐하면 이 필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필름 관광지 자체가 이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필름 그 장착되어 있던 필름들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새 필름을 넣으니까 또 제대로 다 찍히더라고요. 기계에는 이상이 필름의 없었고. 문제였구나. 예. 그래서 필름도 우리의 기억의 형태이지 않을까. 너무 그 필름의 영정사진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쓰지 못했던 필름의 뭐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예쁘죠. 네, 색깔이 되게 예뻐요. 저거는 이제 인스탁스 미니로 이제 찍은 거고 얘는 이제 폴라로이드예요. 폴라로이드 판형 자체가 이렇게 정사각형 판형이니까 조금 더 예쁘고 색감도 인스탁스 미니랑 또 폴라로이드는 조금 더 달라요. 더 좀 몽환적이죠.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색깔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을 모델로 하여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뭐 자식들이 다 크면 이제 둥지를 떠날 때 느끼는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허전한 상실감, 그리고 지나간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 상실감들, 이런 감정들이 몰려오죠. 그런 감정들을 폴라로이드라는 매체가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폴라로이드라는 자체가 좀 희미하고 흐릿하고 또 찍는 사람의 마음대로 찍혀지지 않는 게 폴라로이드라고요. 복제도 안 되고 딱 그 순간이 마지막 한 장면. 그게 참 작품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폴라로이드라는 매체 자체도 보여주고 싶었고 아들에 대한 그림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근데 다 아들에 관련된 거예요? 예.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옛날에 찍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아들의 모습인가요? 현재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뭐 폴라로이드를 그렇게 열심히 찍지 않았었죠. 근데 첫 번째 저 사진 때문에 폴라로이드라는 매체가 접근을 하신 거네요. 예, 정말. 이 바탕색도 상당히 신경 써서 하셨네. 네. 기똥찬의 색깔. 폴라로이드가 한때 문을 닫았었어요. 디지털에 밀려서. 그러다가 또 어떤 회사가 또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문을 열고 필름을 재생산했어요. 그래서 요새 좀 인기죠. 폴라로이드 자체가 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오히려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마다 레코드판, CD 음반 자켓을 해도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 감성이 되게 좋네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리즈로도 폴라로이드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까. 이제 박물관에 듣고 싶은 거는 여행이거든요. 여행에 대한 추억인데 저는 뭐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기 전부터 제가 다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그래서 여행에 가서 아주 남들한테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저는 뭐 작은 예를 들어서 $1짜리 이런
자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곳곳을 다 사갖고 하고 모아두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시 꺼내서 그걸 대상물로 놓고 찍었거든요. 정물러서. 근데 이거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순간 그곳으로 그 장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추억이자 우리 가족과의 관계, 그 장소의 느낌, 모든 것이 다 같이 있는, 공유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하나하나의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나의 박물관 속에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이제 라이너스 블랭키라고 했는데 스누피 만화에 나오는 애착입을 갖고 다니는 꼬마 있죠, 라이너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성격이 깔끔해서 정리를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나의 물건들, 이런 느낌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사진뿐만 아니고 다른 사진에서도 다들 그 디자인을 전공했느냐, 미술을 전공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항상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찍으면은. 상당히 저는 어딘지 모르게 감성적인 영역이 분명히 디자인 쪽에 있으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분은 올해 코로나로 아버님을 여의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사진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진을 하시는 작가님이신데 이거 처음에 기획은 다른 거를 또 창의적으로 한번 꾸며볼까 생각을 하시다가 올해 그래 큰일을 당하시고 나니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건 가족이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장의 이제 사진을 꾸며보신 거죠.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옛날 시골 외갓집 가면 마루 위에 다 걸려 있었던 그 흑백 사진 모듬이라고는 해야 될까. 그걸 보면 가족의 역사, 가족의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들, 결혼 사진도 있고 자녀들하고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도 있고 하나의 한 가족의 지나간 역사들, 어머니 아버지가 이룬 역사들이 이제 한 장의 사진 하나의 큰 프레임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이제 떠나신 아버지한테 헌정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어머니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신 작품인 것 같네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보시고 많이 좀 무골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루 선생님 사진처럼 보시면서 많이 한참 들여다보시고 아마 비슷한 연배대이신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니까 우리 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많이 공감들 하시고 이분은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제 관계였대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이 말로는 얼마든지 좀 포장은 가능한데 사람의 몸짓은 이제 잘 숨길 수가 없더라. 아주 사소한 사람의 손길 하나, 눈짓, 어깨짓, 뒷모습으로도 어떤 그 상황을 잘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만들어 온 작업입니다. 저런 사소한 어떤 손깍지 낀 손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어떤 미묘한 어떤 뉘앙스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잡아서 표현하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류도 언젠가는 자기를 포함한 인류죠. 멸종을 할 것인데 그에 앞서 지금 이제 인류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를 인류세라고 하는데 인류에 의해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이제 포토샵 작업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이 동물의 어떤 잔혹사를 다 담고 있고, 동물 포획되고,
죽임을 당하고 갇히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을 다 이렇게 이제 담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사진이라는 것이 자기가 직접 찍어야 자기 사진이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를 수집을 해서 자기의 그 생각을 재해석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자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미지들은 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포토샵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보여주는. 이 작업도 보시는 분들 되게 관심 많으시고 작가주의가 있네요. 제 표현에 이런 것도 뭐 패턴들을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해요. 멀리서 보면은 유명 패션 해외 유명 패션들의 그 어떤 시그너처 그 패턴들을 담기도 했고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패턴 구성하는 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옛날에 저희가 겪었던 안 좋았던 일이 일어났던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그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의 안 좋았던 어떤 기억들을 현재로 다시 이제 소환해서 그 장소에 가서 자기 트라우마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그 작업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작업을 하셨죠? 그 기억, 자기 박물관. 어려운 거잖아. 생각하기에도 싫고 막 그런 거일 텐데. 그런 것들을 다시 소환함으로써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작가님의 깊은 내면에 대해서 근데 다 흑백인데 하나만 컬러가 있네요. 컬러가 섞여 있네요. 네네, 하나만 이제 그게 조금 포인트가 되겠죠. 정중앙에 이제 뭔가 이런 기억을 가둬버리겠다는 건가? 잊혀지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기억에 때문에 갇혀있는 나를 풀어주고 싶은 그런 걸 표시한 건가요? 궁금하네요, 이 사진의 의미가.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딱 가운데 놓은 거 보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거를 가서 다시 연출해서 찍었다는 그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굉장히 정열적이신 분이세요. 굉장히 정열적인 분이시고 좀 화려한 이미지를 또 좋아하시고 그런 본인의 어떤 모습, 열정적으로 삶는 본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다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깜짝 놀랄 게 여기 화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돼지 심장이래요. 생 돼지 심장, 가짜 모형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금방 해체된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 심장을 구하셔서 이제 꽃을 이제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향불이랍니다. 향불을 피워 올리시고 어떤 열정적인 삶, 정열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런 심장과 따님이시고요. 저쪽으로? 네, 저분은 작가 본인이시고 작가 본인과 따님과 어떤